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신일 변호사입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10년입니다. 체포 방해로 징역 5년, 계엄 시민권 침해로 징역 3년, 허위 계엄 선포로 징역 2년, 도합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형을 구형한 건데요, 체포 방해를 했다 해서 세상에 징역 5년을 구형합니까? 계엄 시민권 침해가 징역 3년, 허위 계엄 선포가 징역 2년. 글쎄요, 상당히 지금 중형을 구형한 건데요, 이거는 원래는 말이죠, 쟤들이 이제 내란이라고 하는 그 사건, 내란도 아니지만 그 사건하고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별도 기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제 구형을 하는 건데, 석방을 이제 안 시키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권력이 바뀌니까 이재명 권력에 이제 또 충성하는 거죠. 계엄이 이게 내란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지금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도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면 체포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도 사실은 이게 죄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불법 체포니까 거기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고 봐야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이제 중형을 구형한다는 건 역시 이재명 정권에 이제 또 맞춘다, 검찰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 소식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명 내란 재판 관련 검찰이 첫 구형으로 징역 10년을 요청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 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서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력행사 방해 등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란이라고 하는 거, 지기현 부장판사하고 다릅니다. 요거는 백대현 부장판사 그 심리,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징역 10년을 구형을 한 겁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로, 그리고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 징역 3년, 그리고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의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애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국무위원들 중에서 좀 만만한 사람들만 알리고 다른 국무위원들한테 안 알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국무위원 계엄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건데, 이거 참, 이게 심의권에 불과해요. 의결권은 아니에요. 국민은 심의지 의결권은 없어요. 근데 심의권인데, 심의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인데 그것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해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요, 혼자만으로도. 근데 이걸 가지고 심의권을 방해했다면서 이렇게 징역을 갖다가 세게 때리는 건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 폐기한 혐의로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해제한 다음에 한덕수가, 그리고 김영현이 거기다가 부서한 것처럼 원래 부서를 하는 그걸 생략했던가 봐요. 아마 시간이 급박하니까 그 처음에 이제 계엄을 발령할 때 거기다 이제 부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했다. 그랬다가 다시 또 그걸 폐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아니 그걸 외신에다가 이거 지금 헌정질서 파괴할 뜻이 없었다라고 이제 알렸는데 그것도 죄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여인현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 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체포영장을 이제 집행을 막도록 한 거, 이게 5년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무슨 비화폰 삭제, 여인영하고 이제 통화한 그 비화폰이 있는가 본데 그 기록을 삭제하라고 그랬다. 그게 또 기가 막힙니다. 3년이고
이게 뭐 엄청나게 무겁게 때리는 겁니다.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즉위 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해서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 변론, 윤 전 대통령 측 지휘 진술이 이뤄질 예정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구형이 나온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선고는 1월 16일 날 한다는 건데요. 이것도 내란죄라고 하는 거, 그게 주 아닙니까? 그런데 부에 불과한 이걸 먼저 선고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선고기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요청서를 이제 법원에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에도 또 이걸 알리고, 이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본류 사건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본류 사건 전에 이거를 선고한다는 건 이거는 정말 오히려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걸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 그래서 예고대로 1월 16일 선고를 한다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4개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기소된 7개, 뭐 기소된 걸로 따지면은 비상계엄 관련은 4개 재판이고, 그 다음에 뭐 7개라고도 그래요.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뭐 기소를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첫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바로 내년 1월 16일인데, 문제는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의 이 심리가 중요한데, 이건 2월쯤 선고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 그러니까 백대현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 그와 관련해서 징역 10년이 구형이 됐다. 구형입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이렇게 선고해 달라고 구형을 했다는 겁니다. 체포 방해가 징역 5년이고요. 계엄 시민권 침해가 징역 3년이고요. 허위 계엄 선포문이 징역 2년입니다. 그래서 도합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는 겁니다. 근데 10년이라는 게 이게 대단한 중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백억을 갖다가 횡령해도 말이죠, 10년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포 방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그때 이제 공수처하고 경찰들이 체포하러 왔을 때 그걸 갖다가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이제 막아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교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막은 거다. 그 체포를 방해했다. 이게 징역 5년. 그 다음에 계엄 시민권을 침해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국무위원들한테 연락을 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 참여를 못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민권을 침해했다는 게 3년. 그 다음에 허위 계엄 선포문이 뭐냐면, 나중에 이걸 계엄 선포문을 갖다가 또 다시 만들었다. 그랬다가 또 그것을 파쇄했다. 그런 것이 2년. 그래서 총 10년인데, 사실은 이거를 하나하나의 또 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포괄일죄로 보지 않고 하나하나의 죄가 된다고 봐가지고서 이렇게 중형을 때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지금 최후 진술이라든가 최후 변론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흘러가는 걸로 봐가지고는 1월 16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정권을 뺏기면은 결국은 이것이 이제 법률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치 재판을 하게 되면 이건 근데 상당히 또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강력하게 이제 반발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전면 이제 재판을 보이콧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이 될 텐데, 그리고 또 지금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중대 결심을 저번에 시사한 바가 있거든요. 어떤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강실업 TV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